2025년에 최근에 승인된 기술 이민 관련된 케이스를 갖다 스터디하겠습니다. 새로운 뉴질랜드 기술 이민은 2023년 10월에 이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의 기술 이민법을 갖다가 다 바꾸면서 새로운 법으로 이민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기술 이민은 140점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는 160점까지 점수가 올라왔죠. 그래서 그 점수를 갖다가 취득해가지고 의향서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대기를 갖다가 하다가 의향서가 채택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었는데요. 새로운 기술 이민법은 점수를 대폭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지방 점수, 나이 점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 세 가지, 학력 점수, 경력 점수, 그것도 경력도 뉴질랜드 경력만 인정하는 경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직업 관련된 협회들, 그 협회들에서 등록된 자격증만 추가로 점수를 주는 세 가지로 점수 포인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 6점 이상만 취득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그럼 먼저 기술 이민 진행 순서를 보면 의향서 신청, 그리고 의향서 채택, 이후에 초청장 발급, 영주권 접수, 이민성의 케이스 담당자 지정되고 심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이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Expression of Interest라는 의향서 신청과 의향서 채택, 그 다음 초청장, Invitation to Apply라는 요 단계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의향서 신청하면은 그날 채택이 되고 그날 초청장이 날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이전의 이민성 기술 이민을 갖다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앞에 있는 초청장과 의향서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향서 신청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향서를 신청하면 바로 채택이 되고 그날로 초청장이 날라옵니다. 즉 형식상으로는 이런 포맷들을 아직 남겨놨지만 사실상은 새로운 지금 기술 이민은 신청을 바로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의향서 접선의 가능성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작업포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일하는 직업군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기술 등급 1에서 3등급 사이의 직업군에서는 미디언 이상의 샐러리, 지금 2025년 5월 현재는 31불 61센트 이상입니다. 이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술 등급이 4등급이나 5등급인 경우에는 47불 41센트를 받아야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 레벨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모든 직업군을 각각 기술 등급을 나눠서 그 직업군은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그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따졌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1, 2, 3등급은 미디언 샐러리 이상, 그 다음에 4, 5등급은 미디언 샐러리의 1.5배 이상을 받아야지만이 기술직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시급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은 연봉, 즉 높은 시급을 받으면 기술직, 그렇지 못하면 기술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술 이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외에 영어 점수와 그 다음에 경찰 신원조회 조회상에 이상이 없어야 되고 신체 검사상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력과 뉴질랜드 내에서의 경력, 그 다음에 협회 등록 등 총 6점을 갖다가 취득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력의 경우에 뉴질랜드 경력만 인정을 하는데 뉴질랜드 경력에서도 미디언 샐러리 이상을 받은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그냥 뉴질랜드에서 일했다고 모든 경력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기술 이민에서 6점을 어떻게 취득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PhD를 받으면 6점입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갖다 마치면은 바로 6점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보포가 미디언 샐러리 이상에서의 자보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스터 과정을 갖다가 공부하는 경우, 그러니까 석사학위죠. 그러면 5점, 그 다음에 뉴질랜드 경력 1점만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사학위, 그리고 3년의 뉴질랜드 경력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영주권 시스템에서 학사학위와 뉴질랜드 경력 3년으로 진행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케이스터디의 신청자의 경우에는 뉴질랜드 기술 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직업군에서 현재 근무를 하셨고요. 시급은 32불로 미디언 샐러리보다 약간 더 높았습니다. 그 다음 뉴질랜드 학위로 영어 점수는 면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 현지에서 마스터 디그리, 즉 석사학위를 갖다 취득했기 때문에 5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5점을 취득한 다음 그 다음 뉴질랜드 경력으로 1년을 채운 다음에 6점을 만들어서 그래서 영주권 신청을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분은 작년 1월에 저랑 이미 처음부터 계약이 되셔가지고 1년 동안 경력 점수를 갖다가 준비한 동안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올해 1월달 뉴질랜드 1년 경력이 채워지는 그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 케이스를 보시면요. 뉴질랜드 기술 이민 신청서고요.
네, 온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 의향서를 1월 30일 날 접수했고요. 그리고 접수하자마자 바로 ITA, Invitation to Apply라고 얘기하죠.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에 영주권을 신청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날 초청장을 받고, 네, 동일한 초청장이죠. 초청장도 한 번은 신청한 페이지에서 뜨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도 날라오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초청장의 유효기간을 갖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날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사진자료들, 그 다음에 일했던 경력증명서, 그 다음에 고용계약서 등등 여러 가지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영수증이 나왔고요. 2월 17일 날로. 네, 그리고 이민성 신청비가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6,450불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접수해서 영주권이 드디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지난 시점인 2월 25일 날 이민성의 담당자가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술 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자의 수가 생각보다 정말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하자마자 2주 만에 담당자가 지정되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요. 예전에 기술 이민 같은 경우에 의향서 접수하고 나서 의향서 채택되는 데만 보통 2달에 3달 빨라야, 그리고 영주권 접수 후에 케이스 담당자가 지정되는 데까지 빨라야 3개월, 늦어지면 6개월, 그리고 2017년도에 기술 이민이 폭발했던 경우에는 12개월 이상을 갖다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케이스 오피서가 정해지고 나서 이민성에서 이메일로 본인이 심사를 갖다가 기본 심사를 먼저 마쳤다라고 이렇게 이메일 보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서류를 갖다가 지금 5개를 보내는데, 네, 대부분이 이제 직업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 배우자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 서류를 더 보내달라는 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3월 3일까지 추가 서류를 갖다 보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0일 두 번째 이메일로 두 번째 추가 요청이 오게 됩니다. 네, 내용들도 그렇게 크게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이번에는 3월 14일까지 보내달라 이런 내용이죠. 답변 기간 3일 정도 주네요. 네, 서류가 그렇게 크게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19일 날 고용주 관련된 연락처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이상을 저랑 기술 이민을 갖다 신청하기 위한 접수 준비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다 꼼꼼하게 다 정리하고, 네, 그래서 모든 서류들을 갖다가 완벽하게 접수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특이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일 날 이민성에서 커뮤니케이션 이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케이스 오피서가 보내는 이메일과 조금 형식이 다르죠. 이민성에서 보내오는 커뮤니케이션 업데이트 이메일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민성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봐라 뭐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커뮤니케이션 업데이트 이메일이 오고 나서 그 내용을 확인했더니 다음과 같이 기술 이민 승인이 나왔습니다. 네, Approval in Principle이고요. AIP 레터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기술 이민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접수 이후에 승인이 되더라도 먼저 바로 비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Approval in Principle로 아주 AIP 레터를 먼저 보내줍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여권 스캔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케이스 스터디의 주신청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었는데 그 배우자분이 영어 점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신청자의 경우에는 영어가 면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어가 반드시 있어야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영어 점수가 없어도 영어 선납금이라는 이솔 비용을 갖다가 지불하면 영어 점수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영어 점수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6,795불이라는 영어 선납금을 내어야지만이 영주권을 최종 승인해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어 선납금 지불하고 여권을 이민성에 보내서 2주 정도 이후에 5월 12일 날, 네, 따끈따끈하죠? 네,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네, 영주권을 보시면요, 기술 이민으로 영주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자 expiry date이 indefinite라고 되어 있죠. 네, 무제한이라는 뜻이고요. 뉴질랜드 체류가 무제한이 되고요. 대신에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갖다 처음 발급할 때, 네, 여행 조건이 있습니다. 여행 조건은 2년을 갖다가 승인 날짜로부터 2년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뉴질랜드에 각각 184일 이상을 체류해야지만이 퍼머넌트 레전스 비자, 즉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 조건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즉 영주권을 받고 나서 끝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고 나서 2년 후에 영구 영주권까지 받아야지만이 영주권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주권, 영구 영주권을 나눠지는 이유는 과거에 영주권만 받고 뉴질랜드에서 그냥 바로 출국해서 다시 뉴질랜드 안 돌아오고 약간 백업 플랜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식이 바로 영주권, 그 이후에 2년 후에 영구 영주권을 바뀌는 방식입니다.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하면요. 영주권 취득 이후에 2년 후에 영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호주와 뉴질랜드는 타스만 트랜스 협정이라고 이야기해서 각 나라에서 인정하는 모든 자격증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호주에서도 영주권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영주권을 받고 나서 바로 호주로 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갖다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영구 영주권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체류 조건은 184일에 대한 체류 조건은 주신청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배우자나 동반 자녀는 주신청자와 다르게 체류 조건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대신에 주신청자가 영구 영주권 신청해야지만이 배우자와 동반 가족이 영구 영주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정리를 하면요. 기술이 및 타임프레임인데요. 의향서를 신청하고 1월 30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의향서 채택과 초청장이 바로 동일한 날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2월 17일에 영주권 신청하고 나서 2주 정도 후에 2월 25일 날 케이스 오피스가 지정되면서 추가 서류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 추가 서류 요청이 3월 11일 날 들어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용주 관련된 업데이트 해달라고 해서 3월 19일 날 요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5월 2일 날 AIP 레터가 오고요. 영어 선납금을 지불하고 여권 임의성이 보내서 최종적으로 영주권 이비자가 5월 12일 날 발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접수부터 영주권 마무리까지 영주권 심사 기간은 12주 그리고 하루가 걸렸습니다. 즉 84일이 걸렸고요. 대략 3개월이죠.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술이민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뉴질랜드 자보포와 뉴질랜드 경력 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 6점에서 자보포에 대한 것과 뉴질랜드 경력에 대한 점수가 필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서류들을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력 증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그다음에 잡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수입니다. 이것은 이전 기술이민과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뉴질랜드 기술이민에서 ANZ-SCO, NC 코드에 대한 코드 등급을 갖다 아직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갖다 내가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결과가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상담이나 문의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